안녕하세요.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이청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견 대기업의 가업 승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견 대기업의 가업 승계 사례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응용할 수 있는 전략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합법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소개한 것입니다. 소개한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하고 있는 공적, 사적인 법률과 도덕성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중견 대기업의 가업 승계 공통점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화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증여를 하든 창업자금 증여를 하든 증여를 통해서 아들이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아들 법인에게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법인에게 아버지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해서 아들 법인을 가치를 확대시키고 아버지 법인은 가치를 축소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버지 법인과 아들 법인을 합병하게 되는 전략, 대부분이 이런 전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삼성그룹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삼성그룹의 가장 전제가 됐던 것은 1995년도입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라고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61억 정도를 증여를 했습니다. 이 증여로 16억 정도의 증여세를 냈고요. 나머지 자금으로 삼성 SES,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비상장 주식을 사게 됐죠. 그 다음에 두 개 회사를 공개를 했고요. 공개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560억의 차액을 남기게 됩니다. 이 560억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 에버랜드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 가치로는 10만 원을 넘는 가격이었는데 7,700원 정도로 전환사채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때 삼성생명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이라는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일모직도 패션 부분만 분할해서 에버랜드에 합병하게 됐고요. 이때 문제가 되는 삼성물산과 합병 문제가 대두하게 되죠. 삼성물산과 합병을 할 때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재용 회장은 에버랜드, 즉 제일모직 주식 가치를 올리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여기에서 작용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낮추느냐 높이느냐에 따라서 제일모직 주식이 가치가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 하는 문제가 봉착하게 됐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올려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게 되는 방법으로 해서 합병 비율을 높여서 마지막까지 승계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은요, 먼저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PO를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일감을 몰아줘서 자녀 법인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최종적으로는 합병을 통해서 자녀가 모든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게 삼성그룹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삼성그룹에 대한 이 승계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반건설 가업 승계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 내용은요, KBS 보도 내용인데요. 이 호반건설은요, 아버지인 회장이 20대 초반인 장남에게 5억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해서 비오토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게 되죠. 1인 회사였습니다. 이 비오토를 설립하고요, 아버지 회사, 즉 호반건설에서 여러 가지 일감 몰아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광고라든가 시행사업, 그 다음에 분양, 그 다음에 택지 분양 받아서 다시 되파는 방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아들 법인을 키웠던 것이죠. 결국은 아들 법인이 아버지 법인을 흡수 합병했는데 아들 법인 지분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결국은 흡수 합병하면서 54.73%를 아들 법인이 가져가게 된 것인데요. 표를 보게 되면은요, 종잣돈을 지원했고 일감 몰아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합병으로 승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호반건설 역시 마찬가지. 지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반건설도 세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떠한 추징을 한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림건설 시사저널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림은요, 제일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게 되는데요. 이 상장을 지금 하림은 했습니다만은 상장 전에 2017년 6월 현재 김홍국 회장 41.8%, 한국선배시 37.14%, 올품이 7.4%를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품이 한국선배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올품에 대한 지분을 아들에게 100% 증여를 합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100% 증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낼 돈이 없으니 아들은 주식 소각 방법을 통해서 회사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독특한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역시 하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맨 처음에 회사를 분할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분할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통했고요. 그 아들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그 다음에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일감 몰아주기가 대두가 됩니다. 그 다음에 BBQ 관련 노컷 뉴스를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BQ 역시 아들에게 미성년자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증여세는 고작 해봐야 50만 원 정도 냈었고요. 치밀하게 한 14년 이상을 준비해서 아들 법인에게 아주 충분한 일감 몰아주겠죠. BBQ 치킨은 아시다시피 치킨이잖아요. 치킨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은 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물품 구매 이런 것들을 아들 법인에 몽땅 몰아주고요. 아버지 회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운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 법인을 14년 이상을 몰아주고 나서 지금 아들, 딸이 전부 다 가지고 갔고요. 회장은 5.46%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신문 보도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 BBQ인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아들 법인을 육성시켰던 것입니다. 도대체 일감 몰아주기가 뭔지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수혜 법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지배주주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아들이 되겠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부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 만든 완성차인 경우에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3자에게 시켰더니 제3자가 이익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 가족이 만든 법인에 시켜서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혜법인 현대글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현대글로비스의 부품 조달이라든가 현대자동차 유통망을 구성하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혜법인, 여기 법인은 아들이 대부분을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수혜법인이 급성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수혜법인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이 결과 현대자동차 대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결과 상증세법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서 수혜법인이 이득을 보는 형태를 규제하게 되는데요.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정상거래 비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요. 이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상거래 비율 50%를 초과하는 경우, 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30% 초과하는 경우를 정상거래 비율 초과해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의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이익을 산출해 내서 결국은 수혜법인의 주주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식 보유 비율도 한번 보게 되면요.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에는 10% 초과하는 경우에 주식 보유 비율로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기업인 경우에는 3%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법인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 3 사항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다 제외를 시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몰아주기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일감 몰아주기와 매출 쪼개기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들 법인, 즉 수혜 법인이 아무 시설도 없는데 매출을 발생시키는 일은 매출 쪼개기입니다. 아버지 법인의 매출을 분산시켜서 아들 법인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고요. 아까 BBQ 치킨처럼 아버지 법인에 닭을 공급한다든가 무를 공급한다든가 이런저런 재료들을 공급하는 것, 이런 것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견 대기업의 가압승계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소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합법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감계회사를 활용하는 방법, 주식가치를 축소시키는 것, 즉 아버지 법인을 주식가치를 축소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러한 응용에 대한 전략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견 대기업의 가압승계 사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